천무진 봉인된 천재 44편 형제의 검. 안녕하세요. 문극태양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항상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시청해주시는 형님, 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소중한 후원으로 힘을 보태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 인사 올립니다. 특히 동생을 지켜보는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는 형님 누님들, 퍼캠님, 최규님, 지규웅님, 비소리님, 매튜, 쌍수킴님, 이상대님, 이준영님, 민호님, 김청솔님, 이정범님, 은님, 병철님, 털보리님, 최최종부님, 경계님, 백동백님, 이범성님, 김선미님, 이구용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교감과 지속적인 응원을 보내주시는 최기남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헌신과 깊은 애정, 진짜 가족처럼 응원을 보내주시는 북동백23님, 정말 고맙습니다. 형님, 누님 여러분,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천무진 봉인된 천재 44편 형제의 검. 전장은 이미 붉게 타올라 있었다. 무너진 남쪽 담장을 통해 마교 무리가 밀려들었고 태엄은 제자들은 그 흐름을 막기 위해 검을 세웠다.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와 짧은 비명이 이어졌고 피 냄새가 전장을 묵직하게 감싸고 있었다. 그 혼란의 중심에서 두 형제가 서로를 향해 서 있었다. 천무진과 천무역, 함께 수련하며 같은 의지를 품었던 시절은 이미 멀어져 있었다. 천무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말 속에는 마지막으로 잡아보려는 애틋함이 스며 있었다. 형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십시오. 아버지도 문파도 형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무역은 웃었다. 그 웃음에는 예전의 정은 없고 힘에 대한 확신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돌아가라고? 어디로? 태엄은? 그곳은 이미 마와 끝난 곳이다. 세상은 힘으로 돌아간다. 무진아,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천무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형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요. 잠시 고요가 흘렀고 그 고요는 금세 깨져버렸다. 천무역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올라왔다. 거칠고 불안정한 기운이 그의 검을 감싸며 공기를 흔들었다. 태어문에서 나는 한 발도 나아갈 수 없었다. 하지만 마교는 단 며칠 만에 나를 인류 중반으로 끌어올렸다. 그게 힘이다. 천무진은 형의 변화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했다. 그 힘은 형님을 파괴할 겁니다. 몸도 마음도, 결국엔 형님 자신도요. 그래도 상관없어. 천무역의 시선이 한순간 깊게 가라앉았다. 거기에는 과거도 미래도 없었다. 지금 이 힘으로 널 베어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넌 살아있는 동안 나를 압박했고 난 그걸 견딜 수 없었다. 천무진은 검을 움켜쥐었다. 형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문파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이 충돌했다. 그렇다면 맞겠습니다. 형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천무역은 대답 대신 몸을 날렸다. 검 끝이 불빛을 가르며 천무진에게 닿았다. 붉게 흔들리던 전장은 이제 두 형제의 운명이 갈리는 자리로 변해가고 있었다. 두 검이 맞부딪힌 순간 전장의 소리가 한순간 멀어졌다. 파공음이 터지며 공기가 흔들리고 충격이 땅으로 퍼져 자갈이 튀었다. 천무진은 뒤로 한 걸음 밀려났으나 표정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형의 힘을 가늠하며 그 안에 흐르는 혼란스러운 기운을 읽고 있었다. 천무역은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연속되는 검세는 마치 억눌린 분노와 집착이 형태를 가진 듯 거친 흐름을 보였다. 검로는 날카로웠으나 일정하지 않았고 기세는 강했으나 균형이 무너져 있었다. 이게 전부냐? 무진아. 천무역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인류라며, 천생경맥 폐쇄자라며, 천재라며. 그런데 고작 이것뿐. 천무진은 반격하지 않았다. 검을 미세하게 기울이며 때로는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자연스럽게 받아냈다. 검 끝이 흔들리지 않는 그의 태도는 오히려 전세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천무역은 순간적으로 빈틈을 포착했다. 생각하고 옆구리를 향해 번개처럼 찌름을 넣었다. 그러나 그 공격은 허공으로 빠졌다. 천무진의 검이
아주 짧은 각도로 움직여 궤도를 비틀어 놓은 것이다. 무슨... 천무역의 눈이 흔들렸다. 분명 틈이 보였는데 그것은 틈이 아니라 유도였다. 천무진이 조용히 말을 잇는다. 제가 공격하지 않은 이유를 아십니까, 형님? 그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고 목소리는 담담했다. 형님의 힘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강해졌는지, 혈마심법이 어느 정도 발현됐는지, 어떤 틈이 생겼는지. 형의 얼굴이 굳어갔다. 천무진의 몸에서 서서히 기운이 일어났다. 푸른 흐름이 단전에서부터 바깥으로 번져 나오며 5 속성이 서로 얽혀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 기운은 거세지 않았지만 가까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압박감을 느낄 정도로 깊었다. 형님은 분명 강해지셨습니다. 인류 중반의 경지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천무진은 검을 낮은 자세로 쥐며 말했다. 하지만 기운이 흔들립니다. 혈마심법의 부작용이 시작된 겁니다. 힘은 큰데 그릇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무역은 이를 악물었다. 감정이 노골적으로 일렁였다. 그리고 천무진은 마지막으로 짧게 덧붙였다. 저도 더는 막기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천무진의 기운이 순간적으로 깊어졌다. 오기조원이 깨어나는 기척이 전장 전체를 스치고 지나갔다. 형제가 마주 선 자리는 더 이상 단순한 대결이 아니었다. 각자의 길과 선택이 검 끝에 박혀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무역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입가에 묘한 미소를 그렸다. 마치 지금까지의 대결은 진짜가 아니라는 듯한 얼굴이었다. 좋아, 무진아. 그럼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전장의 흐름이 미묘하게 휘어졌다. 바람도, 기운도, 모든 움직임이 잠시 멈춘 뒤 다시 뒤틀렸다. 휙, 어디선가 기척이 나타났고 그림자 3개가 동시에 천무진의 주변을 막아섰다. 한 명은 동쪽, 한 명은 서쪽,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남쪽. 셋의 기운은 혼자 서 있을 때보다 함께일 때 더 거칠고 냉혹했다. 이들은 전장에 나타나기 위해 숨을 죽이며 기회를 엿본 것이 분명했다. 천무역이 천천히 말했다. 혼자 너를 이기기는 어렵다. 그래서 도움을 받았다. 전장에선 그게 지혜다. 동쪽의 장로가 낮게 웃었다. 천생경맥 폐쇄자라 보기보다 흥미로운 상대로군. 서쪽의 장로는 짧게 혀를 찼다. 이 정도면 셋이 나설 만한 값어치는 있겠지. 남쪽의 장로는 살기를 감추지도 않았다. 피가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 빨리 시작하지. 천무진은 사방을 가볍게 둘러보았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천무역이 정면, 그리고 세 장로가 북쪽을 제외한 모든 방향을 틀어막은 상태. 전장은 이미 그들의 진영 속에 들어와 있었다. 형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천무진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1대1은 무인의 기본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까? 천무역은 비웃었다. 기본, 도리. 그런 건 약자가 붙드는 허상이다. 승자가 옳고 패자가 틀린 것이다. 전장은 그런 곳이다. 천무진은 더 말하지 않았다. 이제 말로 설득할 수 있는 단계는 완전히 지나갔다. 형의 눈에 비친 것은 싸워야 한다는 욕망뿐이었고 3명의 장로는 이미 공격할 틈을 엿보고 있었다. 숨소리 하나, 발 아래 흙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순간 천무역이 외쳤다. 모두 동시에 공격한다. 전장은 다시 폭발하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붉은 기운과 독침의 궤적, 저주의 흐름이 사방에서 천무진을 향해 엉키며 밀려들었다. 그 흐름이 만들어낸 긴장감은 그 자체로 전장의 중심을 짓누르는 새로운 압력이었다. 천무역의 외침과 함께 전장이 다시 요동쳤다. 먼저 동쪽에서 붉은 기운이 퍼졌다. 혈영 장로의 손끝에서 번진 기운은 공기를 무겁게 눌렀고 그것이 천무진의 몸에 닿는 순간 육신이 천근의 바위처럼 내려앉았다. 팔을 드는 것조차 버거울 만큼 무게가 한순간에 들러붙었다. 이어 서쪽에서 날선 파공음이 연이어 터졌다. 아명 장로가 뿌린 독침이 비처럼 쏟아졌고 침 하나하나가 공기를 가르며 검게 번뜩였다. 그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맞을 수 없었다. 남쪽에서는 귀수 장로의 손이 검은 빛을 그었다. 보이지 않는 실처럼 얇게 뻗어드는 기운이 혈맥을 노리고 파고들었고 천무진의 피는 잠깐 동안 완전히 멈춰버렸다. 0.5초,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순간 몸은 굳어졌고 심장은 무거운 돌처럼 뚝 떨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면에서 천무역이 달려들었다. 혈마 폭주. 형의 온몸에서 마귀가 폭발했다. 검은 혈관이 튀어나오고 눈동자가 핏빛으로 물들었다. 움직임은 이미 인간의 경계를 넘었고 검새는 제어조차 되지 않는 광기 그 자체였다. 천무진의 시야가 흔들렸다. 몸은 움직이지 않고 독침은 사방에서 날아들고 혈맥은 멈춰 있고 그 위로 형의 검이 번개처럼 내려왔다. 피할 틈이 없었다. 여기까지인가? 생각이 머릿속에서 짧게 흩어졌다. 전장의 소리가 멀어지고 몸으로 향하던 기척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죽음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온 순간 손바닥이 뜨겁게 타올랐다. 옥패. 그 다음은 가슴 한가운데였다. 천시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가락에서 울림이 번졌다. 천무한. 세 가지 보물이 동시에 일어나는 느낌이었다.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내부에서부터 폭발하는 기운이 경맥을 타고 퍼져나갔다. 천무진은 짧게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뜨는 순간 그의 몸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다. 세 보물이 동시에 반응하자 천무진의 단전 깊은 곳에서 기운이 솟구쳤다. 오기조원이 한 줄기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하더니 곧 폭풍으로 변했다. 붉음, 푸름, 흑빛, 금빛, 목기운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조화롭게 연결되며 전신을 감쌌다. 순간 묶여있던 저주가 부서졌다. 천근처럼 내려앉았던 무게가 산산조각 나며 몸이 가벼워졌다. 독침은 푸른 기운에 닿자마자 금세 부서져 재처럼 흩어졌다. 멈춰있던 혈맥도 다시 흐름을 되찾았다. 몸을 옥죄던 모든 사술이 한 번에 사라진 것이다. 천무역이 놀란 눈으로 외쳤다. 뭐야? 이게 어떻게? 그러나 이미 기운의 흐름은 되돌릴 수 없었다. 천무진의 몸에서 뻗어난 기세는 전장을 한순간 압도했다. 공기가 무겁게 흔들리고 가까운 마교 무인들은 이유도 모른 채 무릎을 꿇었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뒤로 물러났다. 3명의 마교 장로도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다. 저건 절정의 기운이다. 정보가 틀렸다. 저자는 인류 초반이 아니야. 이길 수 없다. 천무진은 말없이 검을 들어 올렸다. 푸른 기운이 검신을 타고 올라와 끝에서 잔잔히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기세가 아니라 깊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무리하게 끌어올린 기운이 아니라 오기조원이 스스로 길을 열며 떠오른 기세였다. 천무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형님. 한 단어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설득도 끝났고 주저함도 사라졌고 남은 것은 결단뿐이었다. 그는 조용히 발을 내딛었다. 그러나 그 한 걸음이 그림자를 뚫고 이동하듯 흔적이 없었다. 무영행. 몸이 흔들림 없이 사라졌다. 전장에 남은 것은 바람 하나뿐이었다. 천무진의 모습이 사라지자 전장은 잠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는 길지 않았다. 첫 번째였다. 남쪽에 있던 귀수 장로의 등 뒤에서 기척이 일었다. 말을 끝낼 틈도 없었다. 낙화유수. 짧은 검음이 허공을 가르더니 천무진의 검끝이 귀수 장로의 등을 곧바로 꿰뚫었다. 피가 한 줄기 뿜어져 나오고 귀수 장로의 몸이 무너졌다. 떨어지는 낙엽처럼 가볍게 쓰러지는 모습이었다. 두 번째는 서쪽이었다. 아명 장로는 독침을 다시 뽑아들며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청풍만리. 검풍이 바람처럼 부드럽게 흐다가 갑자기 회오리처럼 강하게 휘몰아쳤다. 독침은 접근조차 못하고 날아갔으며 아명 장로의 몸에는 순식간에 여러 개의 검상이 그어졌다. 피가 흘러내리며 장로의 무릎이 꺾였다. 세 번째는 동쪽이었다. 혈영 장로는 저주를 다시 시전하려 팔을 들어 올렸지만 그 움직임이 끝나지 않았다. 천만안무. 수십 개의 검기가 뒤엉켜 동시에 쏟아졌다. 단숨에 장로의 팔과 다리가 베었고 검광이 남긴 상처 사이로 피가 흘러내렸다. 혈영 장로가 앞으로 고꾸라지며 숨을 몰아쉬다 그대로 쓰러졌다. 새 호흡. 그 정도였다. 전장을 가득 채우던 마교 무인들조차 언제 셋이 쓰러졌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다. 괴물.
이게 사람이냐? 작은 목소리들이 흩어졌고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고개를 드는 자조차 없었다. 천무진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검 끝이 향한 곳은 오직 한 명. 정면에 홀로 남은 천무역이었다. 천무역의 얼굴에는 공포가 드러났다. 분노도, 광기도, 확신도 모두 사라진 자리였다. 천무진은 천천히 말했다. 이제 형님 차례입니다. 천무역은 뒷걸음칠 수밖에 없었다. 천무진에게서 흘러나오는 기운은 더 이상 동생의 기세가 아니었다. 전장을 완전히 압도하는 절정무인의 힘이었다. 숨을 몰아쉬며 검을 쥔 천무역의 손이 떨렸다. 그 떨림은 두려움 때문인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패배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천무진은 한 걸음 다가섰다. 그 한 걸음이 공간을 조용히 흔들었다. 형님, 여기까지입니다. 천무역은 이를 악물었다. 남은 자존심이 마지막 불꽃처럼 몸을 밀어 올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천무역이 다시 검을 들어 올렸다. 검 끝에서 검은 기운이 격렬하게 뿜어져 나왔다. 그러나 그 기운조차 제어되지 못해 길게 흩어지고 있었다. 천무진은 검을 곧게 세웠다. 그 자세는 군더더기 없이 단순했고 필요한 힘만 남긴 채 조용하게 정제된 형태였다. 형님, 이건 계파조께서 마지막까지 갈고 닦으신 절초입니다. 바람이 잠시 멎었다. 전장 전체가 한순간 숨을 고르는 듯했다. 천무진은 검을 위로 들었다. 태어 절천검. 말이 끝나는 순간 주변의 기운이 한 점으로 모이듯 고요해졌다. 그리고 이어진 결말. 파천. 검이 내려왔다. 폭음도 아니고 번개의 울림도 아니었다. 정확한 궤적을 따라 거스를 수 없는 힘이 하늘을 가르듯 곧게 떨어졌다. 푸른 기운이 터져 나가며 땅이 갈라졌다. 폭발처럼 번지는 빛이 아니라 조용히 모든 걸 두 동강 내버리는 절초였다. 먼지가 걷히자 천무역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검을 땅에 짚은 채 가까스로 버티고 있었으나 이미 승부는 나 있었다. 몸 곳곳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형의 호흡은 약하게 끊어지고 있었다. 말도 안 돼. 나는 강해졌는데. 혈마신 법이면 너를 넘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천무진은 검을 내려놓았다. 더는 검이 필요하지 않았다. 형님, 이번 한 번은 살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차갑게 식어 있었다. 형제라고 부를 남은 정은 이미 많이 달아 있었다. 다음에 다시 칼을 들고 제 앞에 나타나시면 그때는 뵈겠습니다. 형제의 정도, 핏줄의 연도 모두 끊어내고요. 천무역은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저 천무진을 바라보는 눈 속엔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천무진은 등을 돌렸다. 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태어문에 오지 마십시오. 천무역은 몸을 비틀며 일어섰다. 남은 기운을 짠의 경공을 펼쳤고 피를 흘리며 담장 너머로 사라졌다. 전장은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는 오래가지 않았다. 순간 천무진의 몸이 흔들렸다. 그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몸속에서 경맥이 찢어지는 느낌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지금까지 버텨온 대가가 이 순간 모두 찾아온 것이었다. 천무진은 버티지 못하고 땅에 손을 짚었다. 내공이 거꾸로 치솟으며 경맥을 자극했고 그 통증은 칼날처럼 온몸을 파고들었다. 숨을 고르려 해도 호흡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무진아, 문주가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왔다. 주변의 제자들도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다. 천무진은 가까스로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조금 버티기만 하면.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 전 의식이 흔들렸다. 경맥이 곳곳에서 뜯겨 나갈 듯 아팠다. 오기조원을 억지로 끌어올린 대가가 이제야 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계안 의원이 급히 달려와 맥을 짚었다. 표정은 단번에 굳어졌다. 경맥이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내공이 역류했고 여러 곳이 찢어져 있습니다. 지금 치료를 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문주의 얼굴이 하얘졌다. 치료할 수는 있는가? 계안 의원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은 무공을 쓰지 못할 것이고 잘못하면 무인이 아닌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다. 붉게 물든 전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전투의 여파는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그 누구도 다음 일을 말하지 못했다. 천무진은 희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문파를 지켰으니 괜찮습니다. 그 말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손바닥이 은은하게 따뜻해졌다. 천무진의 몸에서 푸른 빛이 번졌다. 손에 쥐었던 옥패가 혼자서 빛을 내기 시작했고 가슴 속 천시목도 부드러운 파동을 보내며 맥을 따라 움직였다. 그리고 손가락에 낀 천무안까지 미세한 진동을 일으켰다. 새 보물이 동시에 호응하듯 기운을 만들어냈다. 그 기운은 거세지 않았고 억세지도 않았다. 다만 찢어진 경맥을 찾아가며 조용히 상처를 메우기 시작했다. 해안 의원이 놀란 눈으로 외쳤다. 무슨 이건 치료 기운입니다. 내공이 아니라 보물 자체가 스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주도 숨을 멈춘 채 그 빛을 바라보았다. 천무진은 이미 의식이 흐려져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짧은 생각 하나가 스쳐갔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천무진의 몸이 편안하게 가라앉았다. 긴 전투의 끝에서 그는 조용히 잠에 들었다. 전장은 끝났다. 마교군은 철수했고 태어문은 깊게 상처 입었지만 다시 서기 위한 시간을 얻었다. 밤하늘의 별빛은 조용히 문파 위에 내려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천무진은 지금도 고요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문을 지킨 자의 울림은 그렇게 긴 밤 속에 남아 있었다. 천무진 봉인된 천재 45편 회복과 맹세. 동이 트는 하늘은 아직 어둠의 꼬리를 떨구고 있었다. 전날의 피와 비명이 스며든 남쪽 담장은 밤새 식지 못한 채 한낮의 광풍을 견딘 쇠처럼 눅진한 기운을 내뿜었다. 제자들은 시신을 부르고 부상자를 나르며 살얼음 같은 움직임을 이어갔지만 그 모든 분주함 역시 전장의 상처를 온전히 가리지는 못했다. 의각, 고요 속에서 숨결만이 들리는 곳. 천무진은 침상에 누워 있었다. 온몸에 감긴 붕대 아래로 희미한 열이 오르고 있었지만 그의 호흡은 탁한 공기를 씻어내듯 차분하고 일정했다. 어둠과 빛 사이에서 떠다니던 정신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안쪽에서는 알 수 없는 생기가 조용히 꿈틀거리고 있었다. 문주 천무극은 밤새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핏발선 눈으로 아들의 숨결을 확인하며 고요한 방 안에서 묵원처럼 앉아 있었다. 문주님, 해안 의원이 다가왔다. 팔 위에 약재를 들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약재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천무극이 조용히 물었다. 어떻습니까? 무진이는 이상합니다. 해안 의원의 목소리가 희미한 떨림을 품었다. 어젯밤 경맥 손상이 심해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천무극이 고개를 들었다. 지금 다시 맥을 짚어보니 경맥이 회복 중입니다. 그것도 마치 스스로 재생하듯 빠르게. 한순간 방 안의 공기가 흔들리는 듯했다. 해안 의원은 천무진의 손목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게다가 경맥이 이전보다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기적을 넘어선 일입니다. 천무극은 한참을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다 낮게 중얼거렸다. 천생경맥 폐쇄자의 체질 때문인가. 해안 의원이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공자께서는 곧 깨어나실 겁니다. 그 말은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작은 불씨처럼 문주의 심장을 데웠다. 사흘 후 천무진은 천천히 눈을 떴다. 낯익은 의각의 천장, 그 아래에서 맴도는 약재향, 그리고 아득한 통증 대신 몸 안을 감싸는 따스한 기운. 경맥이. 천무진은 조심스레 내공을 운용했다. 단전에서 피어오른 청위진기가 경맥을 따라 흐르자 몸 속에서 바람이 부는 듯 시원한 감각이 퍼졌다. 막힘이 없었다. 고통도 없었다. 아니, 오히려 더 넓어졌어. 그 순간 손바닥의 옥패 문양이 은은한 청빛을 내며 빛났다. 천무진은 작게 숨을 내쉬었다. 고맙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고 소봉이 얼굴을 들이밀었다. 형님, 깨어나셨어요. 천무진이 미소를 지어 보이자 소봉은 바로 달려와 그를 껴안았다. 형님, 다행이에요. 정말. 천무진은 천천히 소봉의 등을 토닥였다. 걱정시켜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렇게 멀쩡하지 않느냐? 소봉이 울다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다. 문주 천무국과 해안 의원, 그리고 새롭게 기록된 백경 장로가 함께 들어왔다. 문주가 먼저 다가왔다. 무진아, 깨어났구나. 예, 아버지. 천무국의 손이 떨리는 듯 천무진의 어깨에 닿았다. 잘 버텼다. 정말 잘 버텼다. 그 말 속에는 10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아비의 마음이 전부 담겨 있었다. 천무진이 몸을 일으키자 천무국이 손으로 막았다. 지금 무리하지 마라. 괜찮습니다, 아버지. 해안 의원이 그러더구나. 네, 경맥이 기적처럼 회복되고 있다고. 천무진은 자신이 지닌 옥패의 문양을 보여주었다. 천시목과 천무한 그리고 옥패가 모두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백경 장로가 눈을 크게 떴다. 천시목과 천무한이라니, 전설 속의 보물들이. 천무국도 말을 잇지 못했다. 무진아, 넌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경지에 오른 것이냐? 천무진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소년 영웅회로 향하는 길에 기연을 얻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말했다. 폐사원에서의 발견, 옥패의 각성, 천생경맥 폐쇄자라는 체질의 비밀까지. 천무국은 이를 들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10년 동안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걸 견딘 것이냐? 천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천무진에게 쏠렸다. 천무진의 힘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날 오후, 천무진은 창가로 걸어갔다. 걷는 것이 조금 버거웠지만 그 움직임에는 생기가 있었다. 창밖에서 제자들의 말소리가 바람을 타고 스며들었다. 천무진 공자 살아났대. 사흘 만에 회복이라니 말이 되냐? 폐물이 아니라 진짜 천재였나 봐. 그 시선이 예전의 비웃음이 아닌 경악과 경외로 바뀌어 있었다. 천무진은 조용히 창문을 닫았다. 이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지.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공자님. 천무진이 돌아보자 백경 장로가 서 있었다. 몸은 괜찮으십니까? 예, 덕분에 많이 나았습니다. 백경은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가 천천히 말했다. 공자님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천무진은 놀랐다. 백경이 고개를 깊게 숙였다. 저 역시 그동안 공자님을 폐물 취급했습니다. 경멸까지는 아니어도 가능성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 제 눈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천무진은 고개를 저었다. 저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그렇게 생각할 만했지요. 백경의 눈빛이 흔들렸다. 공자님,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문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백경은 그 말을 듣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감탄이었다. 나흘째 되는 날, 대정각에는 묵직한 기운이 감돌았다. 문주 천무국이 상석에 앉자 장로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고 장내는 곧 폭풍 전야처럼 잠잠해졌다. 천무진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아직 회복 중이라는 이유였지만 실은 이 자리에서 다뤄질 일이 그를 불러서는 안 될 문제이기도 했다. 청현 장로가 먼저 일어나 입을 열었다. 이번 남쪽 담장 전투의 피해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어둠 속에서 바람이 스치는 듯 조심스럽게 울렸다. 제자 32 전사, 56 부상. 남쪽 담장은 완전히 붕괴했으며 병기고 일부도 손실되었습니다. 잠시 정적.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청현 장로는 이어서 말했다. 하지만 마교의 피해는 더 컸습니다. 150 이상 사망, 다수 부상. 그리고 마교 장로 3명을 천무진 공자께서 단독으로 제압하셨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감탄이 터졌다. 혼자서 3명을? 그 정도면 이미 절정급에 가까운 것 아닌가. 천생경맥 폐쇄자의 진면목이로군. 문주는 그 웅성거림을 손짓으로 잠재웠다. 다음 안건이다. 장흑풍 장로건을 보고하라. 이름이 나오자 회의장의 온도가 급격히 식었다. 청현 장로가 두루마리를 펼쳤다. 조사 결과 장흑풍은 산중야습 당시 도적대를 사주했으며 문파 내부 정보를 마교에 제공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도적 두목과의 접촉 기록,
은자 500냥의 전달, 문서 모두 확보했습니다. 누군가 주먹을 쥔 채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리고 청현 장로가 낮은 목소리로 이어 말했다. 장흑풍 장로의 처소에서 마교의 전서구, 흔적과 암호문이 발견됐습니다. 최소 3년 이상 마교와 내통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장이 흔들리듯 술렁였다. 30년을 함께한 동료가 마교와? 말도 안 돼. 그렇다면 남쪽 담장 배치는? 문주의 목소리가 폭발을 누르는 듯 낮고 무거웠다. 장흑풍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동쪽 별실에 유폐시켜 무공을 봉했습니다. 좋다. 그대로 두어라. 처벌은 이후 논의한다. 청현 장로가 앉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백경 장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문주님, 이번 일은 단순한 배신이 아닙니다. 누군가 태어문의 내부 구조를 정확히 알고 움직인 징후가 많습니다. 마교의 침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문주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 그 말은 다른 문파들도 위험하다는 뜻이겠지.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장로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태어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때 청현 장로가 말하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문주님, 차기 문주를 논의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 말에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다. 천무역 공자는 마교에 가담했습니다. 이미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이는 천무진 공자 실력과 인품 모두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창의 장로가 손을 들었다. 잠시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지만 날카로웠다. 공자의 능력이 뛰어난 것은 사실이나 17입니다. 문파를 이끌기엔 아직 어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에 묘한 정적이 흘렀다. 문주 천무극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창의 장로의 말이 맞다. 무진이가 회복한 후 본인의 뜻을 듣고 다시 논의하겠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똑똑 문이 급하게 두드려졌다. 들어오라. 급사가 뛰어들어왔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였다. 문주님, 장흑풍 장로께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얼음처럼 굳었다. 문주가 번개처럼 검을 움켜쥐었다. 모두 나와라. 그 말이 울린 다음 장로들은 이미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동쪽 담장에 다가갈수록 공기는 점점 싸늘해졌다. 바람은 밤새 잠들지 않은 듯 서슬 퍼런 기운을 품었고 달빛은 담장 너머로 흘러내리며 그 위에 선 한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끌어내렸다. 장흑풍. 그의 도포는 어둠을 머금은 듯 칠흑으로 젖어 있었고 눈빛은 더 이상 인간이라 부르기 어려운 광기로 일렁였다. 가장 먼저 그를 막아선 이는 바로 백경 장로였다. 장흑풍, 이 이상 움직이면 문파의 칼을 드는 것이다. 멈추시오. 백경의 외침은 담장을 울렸지만 장흑풍의 웃음은 그보다 더 날카롭게 밤을 찢었다. 문파? 그의 입꼬리가 천천히 말렸다. 백경, 너는 아직도 태어문을 문파라 부르느냐? 백경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너는 지금 정상적인 이성이 아니다. 정상? 장흑풍은 허무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정상이니 비정상이니 그런 말 따위는 이제 아무 의미도 없다. 그 웃음이 끝나기도 전에 문주 천무극이 장로들과 함께 도착했다. 백경은 문주 앞에서 한 발 물러났지만 시선을 장흑풍에서 떼지 않았다. 문주가 차갑게 말했다. 장흑풍, 마지막이다. 내려오면 지금이라도 죄목을 감해줄 수 있다. 달빛 아래 장흑풍의 얼굴이 기묘하게 일그러졌다. 감해? 그는 고개를 천천히 떨구었다가 들어 올렸다. 눈빛에는 이미 인간의 온기는 사라지고 10여 년 동안 응축된 증오만이 남아 있었다. 문주여,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오? 문주 천무극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순간이었다. 장흑풍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지고 눌러 담은 분노가 서늘하게 터졌다. 내 여동생이 죽던 날 당신은 어디에 있었소? 문주 옆에 있던 백경 장로의 손이 떨렸다. 그는 장흑풍이 꺼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낼 것을 직감했다. 장흑풍은 계속했다. 10년이다. 10년 동안 나는 여동생의 마지막 목소리를 듣고 살았다. 그의 발끝이 담장 난간을 톡 건드렸다. 달빛이 떨리며
그의 옆 얼굴을 비췄다. 천무진을 편히 두지 말라. 저 아이 때문에 평생을 지옥에서 살았다. 오빠, 약속해줘. 문주 천무극의 얼굴이 굳었다. 다른 장로들이 이를 악물었다. 장흑풍, 그건 닥쳐라. 무지렁이들. 장흑풍이 번개처럼 외쳤다. 오해든 사실이든 여동생은 그렇게 죽었다. 그 아이의 죽음에는 그 첩과 그리고 그 아이의 존재가 얽혀 있었지. 그의 눈빛이 천무진의 방이 있는 방향을 향했다. 천무진, 그 아이가 살아있는 한 내 여동생의 혼은 절대 눈을 감지 못한다. 문주가 낮고 무겁게 말했다. 장흑풍, 내 분노가 어떠하든 그것은 개인의 한이다. 이를 문파에 들이밀 이유는 문파? 장흑풍의 웃음이 밤 공기를 가르며 지켰다. 문파는 이미 끝났소. 당신은 여동생을 지켜주지 못했고 나는 여동생의 부탁을 지켜내지 못했으며 태어문은 이미 내부에서부터 무너져가고 있다. 그러더니 장흑풍의 표정이 흉하게 일그러졌다. 그래서 마교는 나를 받아들였다. 나를 동등하게 대했지. 태어문에서는 30년을 바치고도 그저 귀찮은 장모 하나로 취급했으면서 천무극의 얼굴이 굳어졌다. 장흑풍, 내가 그 길을 택한 순간 이미 돌아올 길은 끊겼다. 좋다. 장흑풍은 광기 어린 눈빛으로 외쳤다. 그렇다면 끊긴 길로 끝까지 가면 되겠지. 그가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검은 연막이 폭발했다. 잡아라. 문주가 외쳤지만 연막이 거칠게 흩어지고 난 뒤 그 자리에 장흑풍은 없었다. 오직 담장을 타고 멀어지는 한 줄기 검은 그림자만이 남아 있었다. 백경과 다른 장로들이 달려들었지만 장흑풍의 발자취는 이미 숲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다. 놓쳤습니다. 문주님. 문주는 이를 악물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별빛이 차갑게 빛났다. 마교에 체념하지 못한 자를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반드시 추적해야 한다. 장로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명 받들겠습니다. 이 순간 태어문의 드리운 그림자는 이미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문파 전체를 갈라놓을 균열로 자라나고 있었다. 장흑풍의 그림자가 사라진 뒤 태어문의 밤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허나 그 고요는 폭풍이 잠시 숨을 고르는 순간처럼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는 침묵이었다. 그날 밤 천무진은 긴 침상 생활을 끝내고 조심스레 연무장으로 나왔다. 달빛이 내려앉은 연무장은 아직도 낮의 열기를 품고 있었다. 그 바람 속에서 천무진은 천천히 검을 뽑아 올렸다. 푸른 총이진기가 검신을 따라 미세하게 흔들렸다. 내공을 흘릴 때마다 몸속 깊은 곳에서 새로이 확장된 경맥이 조용하게 숨을 쉬었다. 이 느낌 분명 이전과 다르다. 그는 천천히 태어검법의 초식을 하나씩 풀었다. 움직임은 조심스럽고 매끄러웠으며 검 끝은 바람을 갈라 먼지를 일으켰다. 한참을 수련하던 중 갑자기 등 뒤에서 부드럽지만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훌륭하군. 천무진은 즉시 검을 앞으로 겨누었다. 소리 하나 없는 움직임. 연무장 끝 담장 위에 검은 옷의 인형이 서 있었다. 누구냐? 천무진의 음성에는 경계와 결연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 인형은 달빛 아래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고 눈빛은 깊은 어둠 속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처럼 담담했다. 경계할 필요 없다. 적은 아니다. 천무진은 검을 낮추지 않았다. 그 말만으로는 믿기 어렵다. 낯선 이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 믿기 전에 먼저 듣고 판단하라. 그는 담장 위에서 가볍게 뛰어내렸다. 착지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천무진은 자세를 낮추고 물었다. 무슨 목적으로 태어문을 찾은 것이냐? 검은 옷의 사내가 말했다. 너에게 전할 말이 있다. 태어문만이 아니라 구파일방 전체의 드리울 재앙에 대한 이야기. 천무진의 눈빛이 가늘게 떨렸다. 재앙? 사내의 목소리는 밤보다 더 어두웠다. 마교가 움직이고 있다. 작은 움직임이 아니다. 태어문 침공은 시험이었다. 시험? 구파일방의 대응을, 그리고 너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시험. 천무진은 자연스럽게 검을 더 강하게 쥐었다. 왜 나인가?
사내는 잠시 천무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너를 모르는 자들만 그렇게 말할 것이다. 내 체질은 전설. 천생경맥 폐쇄자의 존재가 다시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도 강호는 이미 균열의 중심에 놓였다. 천무진은 침묵했다. 사내는 다시 입을 열었다. 마교는 500년을 준비했다. 곧 대격변이 온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강호의 새로운 축이 필요하다. 그게 나라는 말인가? 사내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구파일방을 묶을 수 있는 자, 마교의 공포에 흔들리지 않는 자, 전설이 현실로 걸어온다면 동요한 백성은 전설을 따른다. 천무진의 목소리는 낮아졌다. 넌 누구냐?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담장 위로 다시 가볍게 올라섰다. 너를 돕고 싶은 사람이라고만 해두자. 그는 몸을 돌리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부디 기억해라. 앞으로 만날 적들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하다. 천무진이 외쳤다. 잠깐, 너의 이름은?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내의 그림자는 이미 달빛 아래서 사라지고 있었다. 천무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바람 소리를 들었다. 구파일방 전체를. 마교가? 심장이 천천히 뛰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의 울림이었다. 그는 검을 내려다보았다. 옥패의 문양이 손바닥에 푸른 빛을 새기고 있었다. 더 강해져야 한다. 훨씬 더. 그의 목소리는 밤의 정막 속에서 묵직한 맹세처럼 울렸다. 같은 시각, 태어문과는 반대로 피냄새가 돌며 어둠이 내려앉은 땅 한가운데 마교 본거지 혈마성에서는 다른 밤이 흐르고 있었다. 붉은 등불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그 불빛은 마치 피를 끓이는 듯 희미하게 떨렸다. 성, 중앙, 붉은 옥좌 위에는 혈마교주가 앉아 있었다. 그 얼굴은 반쯤 그림자에 묻혀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사람의 것이라 부르기 어려웠다. 어둠 속에 웅크린 짐승 같은 깊고 날카로운 빛. 그 앞에는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천무역.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고 피가 배어 있는 곳마다 짙은 고통의 기억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말했다. 죄송합니다, 교주님. 그 아이가 예상 이상이었습니다. 교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그의 말마저도 별 의미가 없다는 듯 차갑고 섬뜩한 침묵이 흘렀다. 잠시 뒤 교주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 한 번의 움직임만으로도 천무역의 몸이 본능적으로 떨렸다. 천무진이 그토록 강하단 말이냐? 음성은 낮고 그러나 뼛속까지 파고드는 힘이 있었다. 천무역은 이를 악물었다. 예, 혈영, 암영, 귀수, 3명의 장로가 협공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패배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혈마교주의 입술이 천천히 휘어졌다. 놀람이 아니었다. 분노도 아니었다. 즐거움. 마치 오래 기다렸던 재료를 드디어 손에 넣은 사람의 반응이었다. 흥미롭군. 교주는 손가락으로 옥좌의 팔걸이를 천천히 두드렸다. 똑, 똑. 그 규칙적인 소리는 천무역의 심장을 직접 두드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천생경맥 폐쇄자, 전설 속의 존재가 다시 나타나다니. 천무국의 자식은 역시 평범하지 않지. 천무역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다. 교주는 그것마저 꿰뚫어보며 말했다. 질투하느냐? 천무역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럴 리 없습니다. 거짓말은 하지 마라. 교주의 눈빛이 번쩍했다. 너는 천무진을 혐오하는 만큼 또 두려워하지. 천무역은 다시 고개를 숙였다. 교주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 움직임 하나에도 마치 성 전체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좋다. 이제 계획을 바꾸겠다. 천무역이 얼굴을 들었다. 걔의 계획을요? 교주는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태어문만 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제 구파일방 전체를 한 번에 누를 것이다. 전면전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교주의 음성은 차갑게 내려앉았다. 500년을 준비했다. 이제 때가 왔다. 붉은 등불들이 흔들리며 성 안의 공기가 떨렸다. 곧 구파일방 맹주회의가 열릴 것이다. 그곳이 시작점이다. 천무역의 호흡이 흔들렸다. 맹주회의는 강호의 전부가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입니다. 만약 그곳을 건드린다면
강호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것이 그게 바로 좋지 않느냐. 혈마교주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그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그때 강호의 윗목을 산채로 끊어낼 것이다. 피처럼 붉은 등불이 스멀스멀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에서 교주의 그림자가 길게 일그러져 피눈물처럼 바닥에 드리워졌다. 천무역, 예, 교주님. 이번 기회에 태어문뿐 아니라 981방 전체의 뿌리를 뒤집을 것이다. 그 시작은 교주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다. 맹주회에서 피로 쓰는 서막이다. 붉은 그림자가 피처럼 땅을 가리고 천무역은 작은 숨결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달빛이 산 너머로 기울고 밤의 맥박이 느려지기 시작할 무렵 천무진은 홀로 연무장 중앙에 서 있었다. 그는 방금 전까지 검을 휘두르며 몸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내공의 흐름을 점검하고 있었다. 달빛 아래서 푸르게 일렁이던 검기가 사그라들자 천무진은 긴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마교가 981방 전체를? 그는 담벼락에 기대어 눈을 잠시 감았다. 그 낯선 사내의 목소리는 마치 비수처럼 그의 마음속을 파고들어 잔향을 남겼다. 대격변의 중심에 너를 세우려 한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마교가 지금껏 쌓아온 움직임, 장흑풍의 배신, 태어문을 노린 기습, 모든 퍼즐이 맞물리기 시작했다. 천무진은 다시 한번 주먹을 쥐었다. 강해져야 한다. 태어문을 위에서만이 아니다. 강호 전체가 흔들릴지도 모른다. 그의 몸 안에서 청위진기가 잔잔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소용돌이쳤다. 그때였다. 멀리서 새벽 종소리가 울렸다. 땡. 땡. 어둠을 가르는 그 소리와 함께 동쪽 하늘은 희미하게 벗겨지듯 밝아졌다. 천무진은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의 새벽빛이 서서히 번졌다.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 순간 형님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천무진이 돌아보자 소봉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다. 여기 계셨군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서 천무진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잠이 오지 않아서 나와 있었다. 소봉은 천무진의 얼굴을 살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몸은 괜찮으신 거죠? 응. 이제는 정말 괜찮다. 소봉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천무진의 옆에 섰다. 둘은 고요 속에서 새벽빛이 번지는 연무장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소봉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형님, 장흑풍 장로님이 탈출했다는 소문이 문파에 퍼졌어요. 천무진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래. 소봉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 사람 형님을 계속 노릴 거예요. 그동안의 행동도 그렇고 이번에 미친 듯 도망갔다고 모두들 그러던데. 천무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는 오랫동안 나를 죽이려 해왔다. 소봉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형님, 그런데 왜요? 왜 그 장로님은 그렇게까지 형님을? 천무진은 잠시 침묵했다. 밤새 이어진 진실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그 사람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지. 지켜야 할 사람? 그래. 그의 여동생이 죽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나의 존재가 얽혀 있었다고 믿었지. 소봉은 말을 잃었다. 그 침묵은 놀람도 슬픔도 아닌 단지 이해할 수 없는 비극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이었다. 천무진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내가 태어난 그날부터 누군가는 나의 존재만으로도 고통을 느꼈다는 뜻이겠지. 형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소봉의 떨리는 목소리에 천무진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누구의 잘못인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그가 오늘부터 적이 되었다는 사실이야. 소봉은 작게 주먹을 쥐었다. 그럼 형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천무진은 눈을 뜨고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은 빛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마치 한 사람이 어둠 속에서 길을 열듯 빛은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퍼져나갔다.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태어문을 지키고 강호를 지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거다. 그의 음성은 낮았지만 새벽 공기 속에 오래도록 깊게 퍼져갔다. 소봉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이라면 반드시 할 수 있을 거예요.
천무진은 미소를 지었다. 이 순간 새벽의 첫 햇빛이 연무장 바닥에 내려앉았다. 천무진의 발밑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조용히 그러나 길고 단단하게 뻗어나갔다. 그 길은 곧 그가 가야 할 길이었다. 해가 떠오르기 직전의 공기는 밤의 냉기와 새벽의 열기가 섞인 묘한 온도를 띠고 있었다. 그 사이에서 천무진은 검을 들고 천천히 걸었다. 연무장을 향하는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속에 담긴 결의는 오래된 돌처럼 단단했다. 천무진 봉인된 천재 46편 급보 닷새가 지났다. 천무진의 기운은 완전히 돌아왔고 오히려 전보다 더 깊어진 내공이 혈맥을 따라 잔잔하게 흘렀다. 폭류비경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호흡은 어지러움 없이 묵직하게 이어졌다. 새벽마다 펼치는 수련은 마치 본래의 자신을 되찾아 가는 길처럼 고요했고 오후에 제자들의 연무를 지켜보는 일 역시 문파의 맥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문파 곳곳에는 여전히 며칠 전의 격전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무너졌던 남쪽 담장은 다시 세워지고 있었고 전사한 제자들을 위한 제단 앞에는 향불이 꺼지지 않았다. 천무진은 그런 풍경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 한편이 낮게 울리는 듯했다. 그러나 슬픔보다도 더 큰 감정은 책임감이었다. 자신이 다시 일어났으니 이제 문파도 함께 일어나야 한다는 마음이 그를 움직였다. 그날 아침 천무진은 연무장의 고요한 공기 속에서 검을 휘둘렀다. 태어검법의 일식에서 오식까지 차분히 이어지는 검새는 공기를 가르며 잔잔한 울림을 남겼고 이마를 타고 흐는 땀조차 수련의 흐름을 방해하지 못했다. 그의 몸은 이미 예전의 그가 아니었고 검은 손끝의 의지에 따라 자연스럽게 춤을 추었다. 그때였다. 공자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천무진은 검을 거두고 돌아보았다. 청운자 장로가 서 있었다. 청운자 장로님, 무슨 일이십니까? 문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즉시 문주실로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말입니까? 예, 급한 일인 것 같습니다. 청운자가 물러나고 천무진은 검을 집어넣으며 잠시 시선을 들었다. 얇은 구름을 가르는 바람이 문파 지붕을 스쳤다. 오늘의 바람은 평소보다 더 예리하게 느껴졌다. 그 예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은 곧 알게 되었다. 천무진은 본관으로 향했다. 문주실의 문을 열자 천무국 문주가 책상 앞에 서 있었고 한 통의 서신이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다. 문주의 얼굴엔 평소보다 더 깊은 주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무진아, 들어와 앉아라. 천무진이 자리에 앉자 문주가 서신을 들어 올렸다. 방금 화산파에서 급보가 왔다. 화산파에서요? 그래. 닷새 후 화산파에서 구파일방 맹주회의가 열린다. 순간 천무진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마교 때문입니까? 그렇다. 이번 태어문 침공 이후 구파일방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 각 문파에서 마교의 움직임을 감지했고 이제는 더 이상 각자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한 모양이야. 문주는 서신을 내려놓고 천무진을 마주보았다. 무진아, 너도 함께 가야 한다. 저도 말입니까? 그래. 내가 천생경맥 폐쇄자라는 사실을 구파일방에 알려야 한다. 그래야 큰 강호가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천무진은 잠시 말이 없었다. 구파일방 맹주회의 강호의 중심에 서는 자리, 그곳에 나선다는 것은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다는 것과 같았다. 아버지, 제가 그곳에 가면 위험해집니다. 마교뿐 아니라 다른 세력들도 저를 노릴 것입니다. 알고 있다. 문주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숨길 수는 없다. 이미 이번 전투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났으니 말이다. 무진아, 이건 피할 수 없는 길이다. 내가 천생경맥 폐쇄자로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운명으로 이어져 있는 길이다. 천무진은 주먹을 조였다. 운명이라. 그래, 운명이다. 하지만 너 혼자가 아니다. 나도 가고 청운자 장로도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문주는 다시 천무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구파일방이 너를 인정한다면 그들이 곧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천무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가겠습니다. 좋다. 출발은 내일 새벽이다.
천무진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문주의 목소리가 다시 그를 멈추게 했다. 무진아. 예. 이번 회의에서 차기 문주 후보를 언급할 것이다. 구파일방 앞에서 너를 태어문의 차기 문주 후보로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야. 천무진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 아직 문파 내에서도 확정된 것이 아닌데. 장로회에서 다 논의했다. 반대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찬성했다. 문주는 천무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넌 이미 자격을 증명했다. 이번 전투에서 문파를 지켰고 제자들을 구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천무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면 된다. 그날 오후 천무진은 설화연을 찾아갔다. 의각 뒤편의 작은 정원은 햇빛이 잔잔히 스며들어 차양과 플레음이 어우러진 고요한 곳이었다. 설화연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찻잔을 들고 있었고 미풍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다. 화연아. 천무진의 부르는 소리에 설화연이 고개를 들었다. 왔어? 앉아. 천무진이 건너편에 앉자 설화연은 조용히 차를 따라주었다. 그 향은 평소보다 은은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을 잇기 전에 가벼운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께 부르셨다던데 무슨 일이었어? 화산파에서 급보가 왔어. 닷새 후에 맹주회의가 열린대. 맹주회의. 설화연의 손이 잠시 멈추었다. 그녀의 눈빛에 스치는 긴장은 감출 수 없었다. 그럼 너도 가는 거지? 응. 아버지께서 함께 가자고 하셨어. 그래. 설화연은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고르듯 눈을 내리깔았다. 무진아. 화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야. 구파일방의 고수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야. 너를 시험하려는 사람도 있을 테고 혹시 모를 위험도 알아. 하지만 가야 해. 천무진은 설화연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이제는 피할 수 없어. 마교의 움직임도 그렇고 내가 누구인지도 그렇고 숨을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어. 그 말을 들은 설화연은 조용히 천무진의 손을 잡았다. 나도 갈게. 뭐라고? 천무진의 눈이 커졌다. 나도 화산으로 갈 거야. 너 혼자 보낼 수 없어. 하지만 아직 회복이 완전하진 않잖아. 너도 그렇잖아. 설화연이 미소를 지었다. 사흘 전에 깨어났으면서 벌써 수련하고 다니는 사람 말이 많다. 천무진이 말을 잇지 못하자 그녀는 조금 더 손을 꽉 잡았다. 무진아, 너 혼자 짊어지지 않겠다고 그날 약속했잖아. 같이 싸우자고. 그 말은 바람처럼 부드럽고 검처럼 곧게 천무진의 마음속에 파고들었다. 천무진은 그 손을 힘있게 되받잡았다. 고마워. 화연아. 고마워할 것도 없어. 같이 가는 길이니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정원의 나무잎이 바람에 느릿하게 흔들리고 햇빛이 조각조각 떨어져 두 사람의 그림자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 고요함은 폭풍 전의 짧은 평온 같았다. 다음날 새벽, 태어문의 정문 앞에는 먼 길을 대비한 마차 세 대가 줄지어 서 있었다. 첫 번째 마차에는 문주와 청운자 장로가, 두 번째에는 천무진과 설화연이, 마지막 마차에는 소봉과 몇몇 제자들이 함께할 예정이었다. 아직 별빛이 가시지 않은 시간, 문파 앞은 묵직한 긴장과 떠날 채비의 정적이 얽혀 있었다. 형님. 어둠을 헤치고 소봉이 달려왔다. 등에 잔뜩 짐을 메고 있었고 아침 공기보다 더 들뜬 표정이었다. 준비 다 됐어요. 소봉아, 내가 왜 가는 거지? 천무진이 물었지만 목소리엔 반가움이 섞여 있었다. 당연하죠. 형님 가시는데 제가 안 가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소봉은 활짝 웃으며 가슴을 두드렸다. 그리고 화산파 구경하고 싶어요. 평생 한 번 갈까 말까 한 곳 아닙니까? 천무진도 미소를 지었다. 그래. 함께 가자. 바로 그때 문주가 모습을 드러냈다. 칼바람 같은 새벽 공기 속에서 서 있는 문주의 기세는 언제나처럼 흔들림 없었다. 허리에 찬검, 여행복 위에 드리워진 기운은 강호의 문주다운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모두 준비되었습니까? 예. 문주님. 청운자 장로가 답했다. 그럼 출발하겠다. 마부가 채찍을 높이 들어 올리자 마차가 바퀴를 굴리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정문 앞에 서 있던 제자들은
양손을 높이 흔들며 배웅했고 천무진은 마차 창문 밖으로 손을 들어 담례했다. 공자님,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꼭 돌아오세요. 목소리들이 뒤로 멀어지자 태어문은 점점 작은 점처럼 줄어들었다. 그저 산문이 멀어지는 것이 아닌 소년 시절을 보낸 시간이 뒤로 흘러가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마차 안에서 설화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진아, 긴장돼? 조금. 나도 그래. 설화연이 그의 손등을 부드럽게 잡았다. 하지만 괜찮을 거야. 우리 함께잖아. 그래, 함께야. 마차의 흔들림은 규칙적인 호흡처럼 고르디고 창밖을 스치는 풍경은 빠르게 흘러갔다. 해가 완전히 기울 무렵 일행은 작은 마을의 취설루라는 객잔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간판은 오래되어 글씨가 조금 바랬지만 객잔은 제법 규모가 컸고 내부에는 곳곳에 등불이 켜져 있었다. 천무진과 설화연은 대청 한켠에 앉아 저녁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주변에는 여행객들이 어울려 떠드는 소리가 잔잔히 흐르고 있었고 그중 몇몇은 뚜렷한 무인의 풍모를 띠고 있었다. 저기 봐. 설화연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 사람들 무인 맞는 것 같아. 천무진이 시선을 그쪽으로 옮기자 검을 차고 앉아있는 4명의 무인들이 눈에 들어왔다. 옷차림과 기세를 보아 이름 있는 문파 출신으로 보였다. 맹주회 때문에 그들도 화산으로 향하는 모양이야. 그렇겠지. 그때 객주인이 여러 그릇을 쟁반에 담아 가져왔다. 손님들,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소봉은 평소처럼 가장 먼저 젓가락을 들었다. 형님, 여기 양고기 정말 맛있어요. 천천히 씹어 먹어라, 소봉아. 식사가 한창이던 중 대청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들리기 시작했다. 마교가 움직이고 있다더군. 곧 침공할 거라던데. 태어문이 습격받았다는 소문도 있어. 그걸 막아냈다지? 어떻게 막아낸 거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내부에 고수가 있나 봐. 천무진의 젓가락이 잠시 멈췄다. 설화연은 그의 눈빛을 읽고 조용히 말했다. 벌써 소문이 퍼졌네. 그런 것 같아. 태어문이 정말 막아낸 건가? 문파가 무너질 뻔했다던데 기적적으로 버텼다더군. 누가 막아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한 일이야. 대청의 공기가 술렁거렸다. 천무진은 담담하게 표정을 유지했지만 저마다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사실이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향하려던 순간 구석에 앉아있던 4명 중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잠시만요. 천무진 일행이 멈춰섰다. 혹시 태어문 분들이신가요? 그렇습니다만. 청운자 장로가 응했다. 오, 저희는 화산파 외문 제자들입니다. 그중 리더로 보이는 사내가 급히 폭권을 올렸다. 소위는 진무백이라 하옵니다. 태어문께서 마교 침공을 막아내셨다는 소문을 듣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청이 일순 조용해졌다. 시선들이 일제히 천무진 일행을 향했다. 과찬이십니다. 청운자 장로가 겸손하게 답했다. 어떻게 막아내신 건지 문파 전체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 제자들이 힘을 합쳐 버텼습니다. 진무백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화산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맹주회의에서 뵙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천무진 일행은 2층으로 올라갔다. 방에 들어서자 설화연이 숨을 내쉬었다. 이제 시작이네. 앞으로 더 심해질 거야. 알아.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길이야. 천무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걸린 달빛이 묘하게 차갑고 길이 더 깊어지는 듯 보였다. 그날 밤이었다. 달빛이 흐릿하게 마을 지붕들을 적시는 동안 천무진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창가에 앉아 있었다. 객잔 주변은 고요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한두 번 울릴 뿐 어둠 속의 숨결은 마치 잠든 듯 고요했다. 화산파 981방 그곳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 문득 천무진은 기척을 느꼈다. 날숨조차 미세하게 흔들리는 순간 손은 이미 검자루 위에 닿아 있었다. 누구냐? 창문이 살짝 흔들리더니 어둠을 두른 그림자 하나가 미끄러지듯 방 안으로 들어섰다. 얼굴은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고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다. 놀라지 마라. 그 목소리는
분명 기억에 남아 있었다. 며칠 전 연무장에서 호련히 나타났던 그 수수께끼의 인물이었다. 또 나타났군요. 무슨 일로 왔습니까? 천무진의 말투는 흔들림 없이 단정했다. 그림자의 인물은 천무진 앞에 조용히 섰다. 경고하러 왔다. 경고? 화산으로 가는 길 안전하지 않다. 마교가 움직이고 있다. 너를 노리고 있지. 천무진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언제, 어디서? 이틀 후, 청풍협에서. 그는 말끝을 흐리지 않았다. 협곡이 좁고 숲이 깊어 매복하기에 가장 좋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아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너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다. 그는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조심해라, 천무진. 마교는 너를 두려워한다. 두려움은 곧 광기가 되고 광기는 언제나 더 잔혹하다. 천무진이 손을 뻗으려 했을 때 그림자는 이미 창문 너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남아있는 것은 흔들리는 등불과 밤 공기 속에 배어든 냉기뿐이었다. 청풍협. 이틀 후 천무진은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피할 수 없다면 맞서겠다. 천무진은 곧장 문주를 찾아가 밤사이 있었던 일을 보고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이라. 문주 천무국은 손가락으로 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청풍협이라면 여기서 이틀거리. 청운자 장로가 한숨을 내쉬듯 말했다. 만약 정말 매복이 있다면 우회로를 택해야겠습니다. 조금 돌아가지만 안전한 길이 있습니다. 아니요. 천무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정면으로 가야 합니다. 무진아? 문주의 목소리가 낮은 울림으로 흔들렸다. 아버지, 그들이 저를 노리고 있다면 우회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피하면 내일 다른 곳에서 매복할 것입니다.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가 먼저 알고 준비한 곳에서 싸우는 것이 나을 겁니다. 문주는 천무진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한동안 이어지던 침묵이 끝나고서야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내 뜻을 따르겠다. 하지만 만전을 기해라. 예. 청운자 장로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청풍협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천무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마차보다 앞서 협곡을 정찰하고 적이 있다면 미리 처리하겠습니다. 혼자서? 아닙니다. 설화연과 함께 움직이겠습니다. 둘이면 충분합니다. 문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무진아, 무리만 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이틀 후 오전, 드디어 청풍협이 눈앞에 나타났다. 양쪽으로 솟아오른 절벽은 하늘을 가르듯 날카로웠고 그 사이에 낀 좁은 길은 마치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입구처럼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숲은 울창했고 계곡 안쪽에서 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천무진과 설화연은 마차보다 한참 먼저 협곡 입구에 도착해 있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둘은 바람의 흐름, 풀떨림, 돌 틈에서 퍼져오는 미세한 살기를 조용히 느끼고 있었다. 여기가 청풍협. 설화연이 주변을 둘러보며 낮게 속삭였다. 정말 매복하기 좋은 지형이네. 절벽에 숨어 있으면 아래에서는 기척조차 느낄 수 없어. 기운을 느껴봐. 천무진도 주변의 숨결을 세밀하게 더듬었다. 잠시 후 그의 눈빛이 얇게 가늘어졌다. 있어. 어디? 왼쪽 절벽 위에 5, 오른쪽에 3. 협곡 깊은 곳에도 더 있을 거야. 설화연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느껴져. 최소 10명.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어. 방법은 하나뿐이야. 천무진이 검을 뽑았다. 칼날에서 흐르는 냉기는 곧 긴장으로 이어졌다. 정면으로 간다. 우리가 먼저 치고 흔들어 놓으면 마차는 무사히 지나갈 수 있어. 설화연도 검을 들어 올렸다. 함께하자. 두 사람은 한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날렸다. 경공이 펼쳐지자 바람이 발끝을 스쳤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절벽 위로 날아올랐다. 휙. 천무진이 왼쪽 절벽에 먼저 착지하자 바위 뒤에 숨어 있던 마교, 무인이 눈을 부릅뜨며 몸을 일으켰다. 누구냐? 태엄은 천무진이다. 창. 검이 번쩍이며
적의 목덜미를 그었다. 짧은 비명과 함께 피가 허공에 흩어졌다. 적습이다. 천무진이 나타났다. 절벽 위에 마교 무인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5명이 동시에 포위하며 검을 높이 들었다. 죽여라. 하지만 천무진의 검은 이미 그들의 움직임보다 앞서 있었다. 태어검법 2식, 3식이 흐르는 물결처럼 이어졌고 창창창 3명이 순식간에 쓰러졌다. 나머지 2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그의 괴물. 도망칠 틈은 없었다. 천무진은 무영행으로 한 걸음의 거리를 좁히며 2 사람을 단칼에 베어냈다. 그와 동시에 오른쪽 절벽에서 설화연의 검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검법은 매끄럽고 아주 빠르게 흐는 곡선 같았다. 3명 중 2명은 이미 쓰러져 있고 마지막 1명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고 있었다. 설화연이 검을 목에 들이댔다. 협곡 안쪽에 몇 명 더 있지? 5 중앙 큰 바위 뒤에. 그는 떨며 입술을 달싹였다. 설화연은 그를 기절시키고 천무진에게 외쳤다. 무진아, 안에 5명 더 있어. 알았어. 천무진이 협곡 안쪽으로 경공을 펼쳤다. 바람이 길을 열어주는 듯 양옆으로 갈라졌다. 협곡 중앙 큰 바위 뒤 마교 무인 5이 숨어 있었고 천무진을 보자마자 당황의 검을 들었다. 들켰다. 싸워. 하지만 이미 겁먹은 기세였다. 천무진은 단전에서 기운을 끌어올렸다. 청의진기가 뇌력처럼 터져나왔다. 태어검법 5식. 그의 검끝이 푸른 빛으로 감돌았다. 울룡제천. 창창창창. 검광이 폭풍처럼 터져나갔고 5명의 무인은 반격도 하지 못한 채 쓰러졌다. 전투가 끝났다. 계곡 안에 남은 건 피 냄새와 흔적뿐이었다. 천무진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괜찮아? 응. 너는? 나도. 설화연은 주위를 둘러보며 숨을 고르다가 말했다. 시신들을 치워야겠어. 마차가 지나갈 때 보이면 안 돼. 그래. 2 사람은 협곡 깊은 곳의 수풀 속으로 시신들을 하나씩 옮겼다. 무거운 작업이었지만 침묵 속에서 차분하게 진행되었다. 마지막 시신까지 치우자 설화연이 말했다. 이제 마차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겠어. 천무진은 검을 들어 올려 하늘로 푸른 신호를 그었다. 빛이 하늘을 가르며 솟았다. 한 시즌 후 문주의 마차가 청풍엽의 깊은 골을 천천히 지나왔다. 피 냄새는 이미 바람에 씻겨 희미해졌고 시신들도 수풀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천무국 문주는 마차 안에서 방금 협곡을 정리한 천무진을 바라보았다. 수고했다. 무진아. 아닙니다, 아버지. 문주는 천무진의 팔목과 옷자락을 살폈다. 다친 곳은 없느냐? 경미한 상처뿐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다. 문주는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체불명의 그 인물이 준 정보가 정확했군.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천무진은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경계는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정체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문주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무엇보다 적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으니 마차는 협곡을 벗어나자 조금씩 평탄한 길로 접어들었다. 흔들림이 줄어들자 긴장도 조금씩 가라앉았고 일행은 다시 화산을 향해 속도를 올렸다. 드디어 먼 능선 너머로 웅장한 산세가 떠올랐다. 하늘을 찌를 듯한 봉우리들, 구름이 흘러가는 선계 같은 풍경. 그곳이 바로 981방의 중심 중 하나, 화산이었다. 저기가 화산. 소봉이 창밖으로 몸을 빼꼼 내밀며 환호했다. 우와, 정말 크네요. 태어산보다 훨씬 높아요. 설화연도 묵묵히 산세를 바라보며 숨을 들이켰다. 화산파 검법으로 강호를 호령하는 문파 중 하나지. 천무진 역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갑자기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진 듯 산에 흐르는 기운은 단단했고 깊었다. 그리고 곧 그 산 정상 어딘가에서 자신을 향한 시선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긴장돼? 설화연이 묻자 천무진은 짧게 웃었다. 조금. 나도 그래. 설화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잘해낼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두 알게 될 거야. 천무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함께 가보자. 마차는 천천히 화산파의 입구를 향해 굴러갔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을 이곳까지 이끈 선택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길이었다. 마차가 화산의 초입으로 가까워질수록 공기 자체가 달라졌다. 산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은 묵직하고 진중했으며 마치 수백 년 동안 젊은이 지켜온 무맥이 땅속에서 울리는 듯했다. 숲의 나무들은 바람이 스칠 때마다 꿋꿋이 흔들렸고 그 사이로 흩날리는 잎새 하나하나도 검기처럼 날카로웠다. 천무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이곳이 화산파. 어릴 적부터 문파 장로들에게 들었던 이야기 속 화산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다. 가히 강호의 중심 중 하나라 부를 만했다. 소봉이 또다시 감탄을 터뜨렸다. 형님, 저기 보세요. 산 중턱에 있는 건물들 어마어마하네요. 전부 화산파 건물인가요? 그래. 천무진이 짧게 대답했다. 저 건물들 하나하나가 수십 년, 수백 년의 내공과 역사를 품고 있지. 설화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곳에서 구파일방의 고수들이 모두 모이는 거야. 강호의 흐름이 바뀌는 자리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틈을 노리기도 하지. 그 말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천무진은 손가락을 가볍게 쥐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마차는 화산의 언덕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갔다. 길은 돌로 단단히 다져져 있었고 곳곳에 화산파 제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들은 각각 검을 차고 있었으며 지나가는 마차를 향해 단정하게 절을 올렸다. 태엄은 일행이십니까? 앞쪽에서 화산파 내문 제자 하나가 나와 예를 갖추었다. 문주 천무극이 마차 문을 열고 나왔다. 그렇소. 태엄은 문주 천무극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맹주회의는 내일 화산 상단 연회의장에서 열립니다. 문파 숙소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탁하오. 제자의 안내에 따라 일행의 마차는 다시 움직였다. 천무진은 창가에 손을 얹은 채 정면을 바라보았다. 산을 감싸는 기운이 점점 더 강하게 느껴졌다. 그 속에 수많은 강자들의 내공이 교차하는 듯했고 어딘가에는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강렬히 스며 있는 듯했다. 설화연이 조용히 말했다. 무진아,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그래, 알고 있어. 두려워? 그의 손등을 가볍게 스치며 묻는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천무진은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구름이 산허리를 감싸고 부드럽게 흘렀다. 그 바람에 실려 자신이 선택한 길에 무게도 함께 떠오르는 듯했다. 조금은 잠시 멈추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피하지 않을 거야. 설화연은 미소 지었다. 그래, 너라면 그래야지. 마차가 점점 위로 올라가자 넓은 공간이 시야에 펼쳐졌다. 그곳엔 이미 많은 문파의 깃발이 꽂혀 있었고 각 문파의 제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색과 문양이 다른 깃발들이 흔들릴 때마다 강호의 이름들이 함께 흔들렸다. 하나하나가 무게를 가진 이름들이었다. 천무진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마차가 조금 더 올라가자 넓게 펼쳐진 광장이 나타났고 그 뒤편으로 숙소들이 늘어서 있었다. 안내하던 화산파 제자가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저곳이 귀 문파 숙소입니다. 맹주회의까지 하루 남았습니다. 준비하실 시간이 충분하니 편히 머무시기 바랍니다. 문주 천무극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수고가 많소. 일행이 마차에서 내리자 주변의 몇몇 문파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했다. 저기가 태엄은 마교를 막아냈다던 문파지. 어떻게 막아낸 건지 궁금하군. 내일 회의에서 알게 되겠지. 설화연은 이런 시선들을 느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릴 보고 있어도 괜찮겠어? 천무진은 담담하게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익숙해져야 할 것 같아. 그러고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화산의 공기는 깊고 선명했다. 그 속에 강인한 의지가 함께 흐르고 있었다. 숙소로 향하는 길. 여러 문파 제자들이 천무진 일행을 지나치며 잠시 묵례를 올리곤 했다. 그들의 인사엔 예의와 조심, 그리고 미묘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문주 천무극이 낮게 말했다. 무진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이 달라졌다. 아버지. 천무진은 잠시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다. 맹주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너 자신을 잃지 마라. 그것이 문주 후보로서 첫 번째 덕목이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천무진은 다가올 회의가 단순한 강호의 모임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걸어야 할 자리라는 것을 더욱 선명하게 깨달았다. 숙소 안으로 들어서기 직전 소봉이 갑자기 뒤에서 외쳤다. 형님,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소년 같은 환희가 가득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흥분뿐 아니라 긴장도 섞여 있었다. 천무진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화산의 웅장한 산세를 다시 바라보았다. 구름 아래로 이어지는 수많은 건물들, 정면에서 느껴지는 기운, 그 모든 것이 앞으로 펼쳐질 무대처럼 보였다. 그래, 시작이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운명이라 불리는 길을 피하지 않겠다고. 강호가 자신에게 기대하는 자리에서 휘둘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천무진은 마지막으로 설화연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함께할게. 끝까지. 천무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함께 가자. 화산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두 사람의 발걸음이, 그리고 태어문의 미래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 강호의 중심으로 들어가는구나.